안녕하세요. 우주의 신비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목성의 위성들 가운데 갈릴레이 위성들이라고 있는데요. 또 그 갈릴레이 위성들 중에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이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언급하면서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이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만약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경우라고 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피터, 즉 목성의 달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목성의 달들은 현재까지 67개가 있는 것으로 67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그 가운데 목성형 행성들 중에 가장 큰 목성의 위성들 중에 대형 위성 그룹인 첫 번째 그룹으로서의 4개, 즉 갈릴레이 위성,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 갈릴레이 위성들, 갈릴레이 문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오와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가 있는데 크기 순으로 하면 가니메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칼리스토이고 그 다음에 이오이며 그 다음에 유로파인데 목성의 거리가 가까운 순서로 하면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입니다. 이제 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오와 유로파는 이제 철과 황화철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암석 멘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오에는 이제 없는 것들이 유로파에 있는데 유로파에는 이제 얼음 지각과 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가니메데는 철 황화철이 황화철로 된 핵과 암석 멘틀이 여전히 이오와 유로파처럼 있고 그다음에 유로파처럼 얼음 지각이 있으며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얼음과 암석 혼합물로서 있고 철이나 황화철 핵은 없으며 암석 멘틀도 없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로파와 가니메데는 얼음 표면 아래에 액체 형태의 물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물이 있는 목성의 위성들은 유로파와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인데 유로파는 100에서 200km의 깊이로 물과 얼음이 있어서 지구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바다에 물이 있고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물과 얼음이 전체의 절반 정도가 있으며 슬러시와 같은 얼음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가니메데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작은 핵이 있으며 암석 멘틀과 두꺼운 얼음표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칼리스토는 암석과 얼음이 거의 균질하게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죠. 자, 이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 또 갈릴레이 위성 중에서도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 이 가니메데는 지구의 달을 떠올리게 하는 밝고 어두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패턴입니다. 어두운 지대는 가니메데의 지표면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요. 또 세월이 흐르면서 미소 운석진에 의해서 어둡게 변하였습니다. 밝은 부분은
밝은 부분은 운석구가 매우 적고 따라서 비교적 신생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니메데도 또한 바다 지역이 있는데요. 집중적인 운석의 폭격으로부터 물이 주성분인 용암을 위성의 내부로부터 분출시켜서 운석 충돌 지역을 범람시킨 후에 굳어져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이제 물이 있다고 하는 증거의 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위의 사진은 가니메데 표면이고요. 표면의 한 부위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마치 유로파의 표면처럼 이렇게 물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가니메데의 모든 표면 특징이 이제 그 달 표면과 같이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홈도 있고 마루도 있죠. 홈과 마루 이런 것들은 마치 지구의 지표면이 판의 경계에서 산맥과 단층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지각이 구조 운동을 일으켜서 생성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제 유로파의 표면하고 유사한 점도 있어서 가니메데의 표면도 얼음 지각과 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진을 이제 확대해서 본 것이 이겁니다. 이제 유로파의 표면과 지구로 보면 이제 홈과 산마루가 있어서 지구 표면에 판의 경계에서 산맥과 단층이 형성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가니메데의 비교적 내부 구조는 과거 한때 위성의 대부분이 용융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는 균질하고 이 위성이 용융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스토는 이제 얼음과 암석 혼합물로서 되어 있고요. 철이나 황화철 핵이 없고 암석 멘틀도 이제 칼리스토는 없습니다. 어쨌든 칼리스토는 이제 판 구조나 다른 활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요. 대규모 충돌 분지상의 충돌 크레스터의 밀도는 아주 오래전에 형성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두 갈릴레 위성, 즉 이오와 유로파는 가니메데나 칼리스토보다 훨씬 활동이 왕성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공부하게 될 이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런 지질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이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피자 모양처럼 이렇게 화산 활동이 굉장히 강한 이런 위성인 거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유로파는 이렇게 물의 흐름이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가니메데도 유로파의 표면 구조와 유사한 이런 물의 구조를 표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이제 이렇게 크레스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 가니메데나 유로파랑 조금 이제 모습은 달라도 여전히 칼리스토도 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얼음과 암석 혼합물로서 칼리스토의 내부 구조는 이제 철이나 황화철 핵이 없고 암석 멘틀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탐사선에 찍은 이오와 유로파의 사진인데 이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는 마치 수성의 모습을 행성들 가운데 수성의 모습과 행성들 가운데 화성의 모습을 짬뽕해 놓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 가운데 화성은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화산이 있는 그 이제 행성이라고 해서 화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에 가장 철 성분이 많은 행성입니다. 그런데 목성형 행성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이오는 수성과 같이 철 성분이 굉장히 많고 화성과 같이 화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오도 수성처럼 자기장이 있고요. 또 철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화성처럼 행성인 화성처럼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오의 모습입니다. 이오는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의 달과 비슷합니다.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의 달과 비슷합니다. 매우 특이하고 크레이터가 없는 표면이 특징인데요. 크레이터가 없는 것은 수성에는 크레이터가 많은데 이오에 크레이터가 없는 것은 화산 활동으로 지질 활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다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커다란 피자처럼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피자문, 영어로 피자문이라고 합니다. 문은 이제 달을 영어로 문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영어 피자 해가지고 피자문, 이것이 이오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오는 우리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봐도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 화산 덩어리인 이러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피자처럼 보인다는 것. 노란색, 주황색, 어두운 갈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콜라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오에는 현재 활화산이 있습니다. 8개의 분출 중인 화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펠레라고 명명된 대규모 화산 지역이 있습니다. 펠레라고 명명된 대규모 화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 펠레라고 명명된 화산 지역이 이 부분인데요. 라바 플로스, 용암류 이렇게 되어 있고 펠레 화산 지역입니다. 어두운 색깔의 용암이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용암이 나오죠. 어두운 색깔의 용암이 왼쪽 아래를 향해서 약 300km에 걸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화산을 곧바로 둘러싸고 있는 주황색깔, 전체적으로 주황색깔이 많은데 주황색깔은 분출 물질 중에 황화합물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런 매끈한 표면은 이런 충돌 크레이터나 다른 지각 현상에 의해서 생긴 함몰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틈새로 끊임없이 밀려 나오는 이런 그 화산의 용융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이터들이 지워지고 용융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깔도 주황색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엷은 대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목성에서 가깝지만 태양에서 가까운 수성의 경우에는 대기층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성에서 가까운 그 이호에는 대기층이 있는 이유가 화산이 계속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대기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호에는 엷은 대기층이 있다. 이것은 주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고 이호의 중력 때문에 잠시 붙잡혀 있는 것이고 주로 이산화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제 목성의 중력이나 이제 유로파의 중력에 의해서 여기서 나오는 대기도 다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얇은 대기층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호에는 통틀어 80여 개의 활화산이 발견됩니다. 여기 대충 봐도 굉장히 많은 화산 활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80개
8개 이상의 활화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화산은 로키로 불리는 화산인데요. 로키 화산인데 대한민국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면적이 넓은 그러한 로키 화산입니다. 지구의 모든 화산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아주 특이한 화산 활동을 하는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화산 연기고요. 볼케이노 플룸 화산 연기고요. 여기 이제 표면이고 이게 화산이고 그다음에 플룸 연기죠. 화산 연기죠. 여기에 왼쪽에 삽입된 요 그림은 이제 화산 연기가 나오는 요 부분은 프로메테우스 화산이라고 해서요. 프로메테우스 화산이라고 해서 초속 2km 속도. 초속 2km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잭가 갈 때 2km를 가니까 초속 2km의 속도로 화산재를 150km 고도까지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높이로 이제 150km까지 분출하고 있는 모습. 150cm가 아니고 150m가 아닙니다. 150km입니다. 150km까지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도는 이제 초속 2km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프로메테우스 화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메테우스 화산이고요. 요거는 이제 펠레 화산입니다. 펠레 화산. 그리고 이 사진에 있는 화산 중에 이제 로키 화산이라고 해서 아주 큰 화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태양계를 통틀어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동이 강한 천체이고요. 이 이후에는 80여 개 이상의 화산이 80여 개 이상의 활화산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화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여 개 중에서도 8개의 화산은 현재 분출하고 있는 화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호는 화산 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는 화산 이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로는 피자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호는 우리 태양계를 통틀어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동이 왕성하고요. 이 이호에는 80여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의 화산은 현재 활동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펠레라고 명명된 대규모 화산 지역이 있고, 대규모 화산 지역, 펠레 화산, 그다음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런 그 초속 2km의 속도로 분출하며 화산재를 150km 고도까지 분출하는 이런 이제 프로메테우스 화산, 그다음에 여기 펠레 화산 있고요. 펠레 화산은 지금 펠레 화산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아래쪽으로 약 300km에 걸쳐서 이제 화산이 흘러나오고 있고, 주황색을 띠는 것은 주로 황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성 성분이 주로 이산화황이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대기층을 이루는 대부분은 이제 이산화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키 화산이라고 해서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면적이 넓은 그런 화산이 있는데, 이 로키 화산은 이제 지구의 모든 화산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크레이터가 없는 이유는 화산 활동에서 대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색깔은 노란색, 주황색, 어두운 갈색의 콜라조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행성으로 따지면 수성과 화성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모양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온은 너무나 크기가 작아가지고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지질 활동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화산 활동이 많지만은 화산 활동이 지진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이제 이 전체를 갈라놓는다든지 이런 이제 태풍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처럼
큰 지질 활동은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지질 활동이 활발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80여 개 화산이 있고 또 8개는 활화산이 80여 개의 활화산이 있고 지금 현재 활동 중인 화산은 8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화산은 이제 펠레 화산이고 왼쪽 아래로 300km까지 용암이 흘러져 있으며 이제 붉은색, 주황색이고요. 황화한 물이고 위사랑황이다. 여러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화산은 초속 2km 속도로 화산재를 150km 고도까지 분출한다. 는 것이고 또 로키 화산은 동서남북쪽으로 합친 것보다 면적이 넓다. 지구의 모든 화산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온은 너무 작아서 비슷한 지구와 비슷한 지질 활동을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화산 활동이 가장 강한 화산 화성이다. 화산 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을 보면요. 이제 이게 지금 목성인데 목성 주변으로 지금 이호의 궤도가 있죠. 목성 주변으로 이호의 궤도가 있고 목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호에는 이온화된 원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호의 앞을 휩쓸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의 궤도 전체가 어떤 플라즈마 토러스를 이런 토러스라고 하는 그 과자처럼 플라즈마 토러스를 형성하고 있어서 전체가 플라즈마 토러스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호의 공전 속도와 속도에 따라서 이온화된 원자들이 목성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호의 앞을 휩쓸고 가면서 이호의 궤도를 따라 플라즈마 토러스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온은 작용하는 두 가지 상충된 힘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 행성인 목성이 이호를 끌어당기고 또 이호 바깥에 있는 유로파가 또 이호를 당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조력에 의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킵니다. 목성의 엄청난 중력장이 유로파보다 이호에서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서 약 100m에 이르는 조속 파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성의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호의 어떤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어떤 100m 정도에 이르는 조속 파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썰물 밀물 하는 게 조속이잖아요. 조속력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의 엄청난 중력장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유로파보다도 2호에서 훨씬 강력하게 나타나고 2호에서는 이제 지금 물은 없지만은 이곳에 어떤 그 가스들이 파고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m에 이르는 조속 파고를 일으킨다. 이런 얘기고요. 이 2호 바깥에 있는 유로파도 2호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지질 활동이 강한 화산 위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호의 내부에 가열되는 엄청난 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조력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2호라고 하는 위성이 그러다 보니까 2호의 내부에서 생성된 엄청난 열이 엄청난 가스 분출과 함께 용암을 지표면으로 뿜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정리하면 2호는 모 행성인 목성이 끌어당기는 힘과 또 2호 바깥에 있는 유로파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두 힘이 상충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기조력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내부를 누르고 가열하는 엄청난 힘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생성된 이러한 엄청난 열이 생기면서 엄청난 가스 분출과 함께 용암을 지표면으로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호의 화산 활동은 목성의 자기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목성의 자기장은 지속적으로 2호를 휩쓸러 가면서 2호의 화산에서 우주 공간으로 분출된 하전 입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가속시켜서 고속의 하전 입자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어떤 플라스마 토러스 2호의 궤도를 따라 플라스마 토러스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호의 궤도를 따라 목성을 완전히 감싸는 도너츠
도너츠 과자 있잖아요. 도너츠 모양의 고에너지 용력인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를 만든다는 거. 사실 이 이오 플라즈마 토러스는 심각한 방사능 분출이 되거든요. 심각한 방사능 분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 이 이오 주변으로 우주선에 접근한다 그러면 방사능 재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의 그 지표면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으며, 이후에는 이제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활동이 왕성한 이제 화산 위성이고 또 이제 피자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플라즈마 토러스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또 이제 로키 화산과 프롯 메테우스 화산 그리고 펠레 화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